대구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척자 역할을 한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장르마다 뚜렷한 족적을 남긴 선구적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는 이상하와 현진건, 이육사와 이장희 등 한국 근현대문학을 주도한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한 한국 문학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창조적 진원지입니다. 1920년대 시인으로 나의 침실로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을 발표해 한국 시단의 중심에 서게 되는 민족 시인 이상화가 있습니다. 1926년 개벽 70호에 발표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민족 저항시의 백미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봄은 고향이로다의 서정시인 고월 이장희가 있습니다. 이장희는 섬세한 기법으로 한국 시사에서 감각적 모더니즘을 개척한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실주의 문학의 기틀을 마련한 작가로 평가받는 빙하 현진건이 있습니다. 현진건은 소설 빈처와 술건하는 사회, 운수 좋은 날, 고향 등을 발표하면서 한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단편소설의 개척자입니다. 현진건과 이상화는 일제강점기 당시 그 많은 문인들이 변절한 가운데서도 압박에 굴하지 않고 민족 정신을 지켜낸 대표적 인물인데요. 중마고우이자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호였던 이상화와 현진건은 공교롭게도 1943년 4월 25일 같은 날에 운명했습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타지 출신이지만 주로 대구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문학의 토대를 탄탄하게 한 문인들도 많은데요. 그중 대구 경북 첫 여류 문학가로 평가받는 백신혜가 있습니다. 영천 출신인 백신혜는 대구 반야월에서 활동하면서 적빈, 끄레이 등 각박한 민중의 삶을 그리면서 초기 소설의 개척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대표적 저항 시인이자 독립투사인 이육사가 있습니다. 안동 출생인 이육사는 시, 절정, 광야 등으로 나라 잃은 비애와 초인의 의지 등을 노래한 저항적 예술론의 상징인데요. 위대한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최초 필명은 대구 이육사입니다. 대구에서 죽순시인구락부 창립을 주도한 이윤수가 있습니다. 이윤수는 지역 문인들과 함께 광복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시 전문지인 죽순창간을 주도합니다. 이윤수는 백기만, 윤장건 등과 함께 향토문단의 대표적 지킴이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와 고월, 씨 뿌린 사람들을 저술한 민족주의 작가 백기만이 있는데요. 백기만은 이상하와 이장희의 유고를 정리해서 수록한 시집 상하와 고월을 펴내면서 한국 시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주 출신의 박목을, 영양 출신의 조지훈은 박두진과 함께 청록집을 발간하며 청록파란 유파를 형성했는데요. 청록집과 산도화 등을 발표한 박목을은 근현대 시사에서 대표적 서정시인으로서 북에는 소월, 남에는 모걸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광복 직후 이영창과 이영식 등이 조선 아동회를 결성하면서 아동문학지 아동을 발간했고요. 또한 최혜태가 중심이 되어 아동문학지 새싹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아동문학 활동이 전개됩니다. 한국전쟁 중에도 대구는 피난 문인들과 함께 한국 문단의 중심지였습니다. 전우파, 바보 용칠이 등을 저술한 최태원과 자유부인, 소설 손자병법 등을 저술한 정비석이 육군 종군 작가단에서 활약하고 청록파 시인 조지훈과 박목월 등은 공군 문인단에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많은 종군 작품들이 발표되었는데요. 경북 예총 초대회장을 역임한 생명파 시인 유치환이 종군 시집 보병과 더불어를 발표하고요. 조지훈이 칠곡 다부동의 전쟁 참상을 토대로 지은 시 다부원에서를 발표합니다. 지역 언론사와 종군 작가단에서 활약하면서 피난문단을 이끈 시인 구상이 있습니다. 구상은 프랑스에서 선정한 세계 200대 문인에 뽑혔고요. 6.25 전쟁의 비극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초토의 시로 노벨문학상 본심 후보에 2번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꽃의 소묘와 제2의 서시를 발표하며 대구 문단에 큰 영향을 끼친 김춘수와 신동집이 있습니다. 경북 예총의 제5대와 6대 회장을 역임한 김춘수는 신동집과 함께
지역대학에서 후학 양성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학의 한 축을 맡은 인물로 순환 이대의 소설가 하근찬, 두고 온 지표의 시인 박양균, 단편 목녀와 흑색의 의미 등을 발표한 소설가 김동사 등이 있습니다. 현대 시조 중흥에 크게 기여한 청도 출신의 이호우와 이영도 남매 시조 시인이 있습니다. 현대 시조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이호우는 이호우 시조집을, 그의 누이 동생 이영도가 청저집을 발간하며 시조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대구 아동문학회를 결성하면서 한국 아동문학의 선구자 역할을 한 이영창과 김성도 등이 있습니다. 대구 아동문학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현장비를 대구 달성공원에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 피아노가 들어온 것은 1900년입니다. 그해 3월 26일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사이드보텀의 아내인 에피 여사의 피아노가 들어온 것인데요. 피아노의 유입은 대구는 물론 우리나라 전역에 서양 음악이 전파되면서 발전하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초창기 대구 음악사를 개척한 선구적 음악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양 음악의 씨앗을 뿌린 박태원이 있습니다. 박태원은 대구 지역 혼성합창의 창시자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는 1917년 현재 제1교회인 남성로 교회에서 핸델의 할렐루야를 혼성합창으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박태원은 작곡가, 작사, 독창 활동 외에 켄터키 옛집, 클레멘타인 같은 외국 민요를 번역해서 소개했는데요. 대구 지역의 초창기 음악에 큰 역할을 한 박태원은 안타깝게도 24세의 젊디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한국 최초 가곡인 동무생각과 초창기 동요 가을밤 등을 작곡한 박태준이 있습니다. 혼성합창의 창시자 박태원의 동생인 박태준은 작곡가이자 지휘자 그리고 교육자로 크게 활동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작곡 활동을 시작한 박태준은 1922년에 가곡 동무생각을 작곡합니다. 이 곡은 대구의 청라언덕을 배경으로 풋풋한 첫사랑을 노래한 곡으로 한국 최초의 가곡입니다. 또한 박태준은 우리나라의 초창기 동요인 가을밤을 비롯해서 새나라의 어린이, 오빠 생각, 오뚜기 등 주옥같은 동요들을 창작했습니다. 동요 오빠 생각과 가곡 동무생각 등 박태준의 작품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암흑한 시절의 국민들의 답답했던 마음을 훈훈하게 달래준 작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을 창단해 핸델의 메시아를 국내 최초로 무대에 올리는 등 합창운동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바리톤인 성악 분야의 선구자 김문보가 있습니다. 김문보는 일본에서 윤심덕 등과 함께 관비 유학생으로 성악과 피아노를 전공했는데요. 1926년 현재의 228 기념 중앙공원 자리에 있던 대구 제1소학교 강당에서 부인과 함께 대구 최초의 2인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창설의 주역이었던 현재명이 있습니다. 현재명은 국민가곡으로 불리는 고향생각과 그 집 앞 나물 캐는 처녀, 희망의 나라로 등 주옥같은 가곡과 가극 춘향전을 남겼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초대 학장을 맡고 여러 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일제 말기의 친일 활동으로 인해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나리나리 개나리로 시작하는 동요, 봄나들이와 대구 능금노래 등을 작곡한 테너 권태호가 있습니다. 대구 최초의 독창자이기도 한 권태호는 국내에 처음으로 독일 예술가곡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928년 25대 최초의 독창회를 연 이후 무려 200여 회가 넘는 독창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일반 대중이 쉽게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들로 만들어진 국민가요집을 내는 등 국민가요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아동문학가이자 동요 시인으로 불리는 윤복진이 있습니다. 박태준과 홍남파 등 당대 유명 작곡가들이 윤복진의 가사에 곡을 붙였는데요. 대표적으로 기러기, 하모니카 등이 있습니다. 한국 동요의 효시로 평가되는 윤거경의 반달은 1924년에 발표되었는데요. 윤복진과 박태준이 만든 동요 기러기는 이보다 더 빠른 시기인 1920년에 발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복진이 작사하고 대구 근대음악의 선구자인 박태준이 작곡하고 대구가 낳은 천재 화가 이인성이 표지화를 그려서 만든 동요집 물새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구 음악가 협회장을 역임하고 못니저 등 다수의 한국 가곡을 만든 하대영이 있습니다. 하대영은 홍천 출신이었지만 대구에 정착하여 오랜 기간 국악양송 활동을 했는데요. 김서울의 시에 곡을 붙인 대표곡 못니저를 비롯해 진달래꽃과 나그네 등 다수의 가곡을 남겼습니다. 지역 성악계의 선구적 인물로 대구 오페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이점희가 있습니다. 이점희는 효성여대와 영남대학교 등에서 음악인을 양성하고 대구 오페라의 초석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국 피아노계의 1세대로 평가받는 피아니스트 이경희가 있습니다. 타지 출신이었지만 약 30년간 후학 양성과 음악 활동을 지역 대학에서 하며 대구 음악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대구 피아노계의 대모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음악학자로 한국 예술가곡의 장르를 개척한 김진균이 있습니다. 김진균은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에서 서양 음악사와 비교 음악학을 전공한 후 경북대학교 음악대학을 연 인물인데요. 1946년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 금잔디를 작곡하고 1947년 한국적인 요소를 첨가한 그리움 등 많은 명곡을 남겼습니다. 1956년 대구 현악회를 창단해서 초창기 현악 앙상블 활동을 이끈 이기홍이 있습니다. 대구 1세대 바이올리니스트인 이기홍은 1964년 창단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초대 상임 지휘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외에도 영남지역 최초의 여류성악가인 추혜경과 교남 사중창단에서 활동한 권영화와 김태술 등 많은 음악계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한국 음악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걸출한 음악가들을 많이 배출해낸 음악 선구자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선구자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음악의 뿌리 역할을 수행했고요. 현재 유네스코에서 공식 인정한 글로벌 음악 창의 도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미술사 속에서 대구 지역은 한국 미술을 이끌었던 선구자를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석재 서병호와 긍석 김진만, 중농 서동균 등과 같은 문인화의 거장들이 있고요. 이상정과 서동진, 박명조와 서진달, 이인성과 이쾌대, 김용조, 주경과 정점식 등 서양화 부분의 저명한 화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시서화는 물론 가야금과 바둑, 의술 등 8가지 분야에 걸출한 재능을 가졌다 하여 팔릉거사로 불리던 석재 서병호가 있습니다. 당대 대구는 물론 한국의 대표적 서화가였던 서병호는 1922년 근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교남 시서화 연구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파괴사 편액을 비롯해 유명한 서예 작품을 남긴 회산 박기돈이 있습니다. 박기돈은 현재의 대구상공회의소에 해당하는 대구상무소의 초대 소장과 교남시서화 연구회 부회장을 역임한 근대기 대구 서예계의 대표적 작가입니다. 팔공산 동화사적비를 비롯한 서예와 동양의 정물화인 김영절지화로 유명한 긍석 김진만이 있습니다. 김진만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광복회 회원으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서화협회전과 조선미술전람회에 8번 입특선한 사군자의 대가 중농 서동균이 있습니다. 서동균은 교남서화회를 영남서화원으로 개칭한 후 부진양성을 주도했고요. 3.1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서양 화단의 개척자로 청남 이상정이 있습니다. 이상정은 항일 민족 시인 이상화의 형이자 대구 제1호 서양화가이자 최초의 미술교사입니다. 1923년에 대구 최초의 서양화 연구소인 벽동사를 설립했고요. 시서화와 정각에 뛰어났던 이상정은 강복군 창설에 기여하고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로도 유명합니다. 대구 미술단체인 영가회와 향토회를 주도하면서 대구 양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서동진이 있습니다. 1929년 대구 최초의 아트센터인 대구미술사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서동진의 대구미술사는
이인성과 김용조 등과 같은 뛰어난 화가들을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26년 대구에서 최초로 서양화 개인전을 연 박명조가 있습니다. 박명조는 조선미술전람회에 작품 초춘으로 입선했는데요. 이는 대구 지역 화가로서는 최초의 입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향토색을 반영한 인물화와 정물화로 유명한 서진달이 있습니다. 서진달은 특히 근대기에 한국 화가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누드화의 대표적 작가입니다. 1928년 대구 최초의 서양화 단체인 영과회가 조직됩니다. 영과회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미술인 그룹에 대항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인데요. 과거의 진부한 미술을 그만두고 처음인 0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과회에는 서동진과 박명조, 최화수와 김용준, 이인성과 이상춘 등이 참여하여 근대기 미술문화 형성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영과회에 이어 1930년에는 대구 서양 화가들 중심으로 향토회가 창립되었는데요. 향토회에는 영과회의 주요 회원들과 함께 서병기와 김용조, 김호룡과 서진달 등이 참가했습니다. 영과회와 향토회는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시기에 자주적으로 미술운동을 추진한 선구적인 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면서 조선의 고갱이라 평가받는 천재 화가 이인성이 있습니다. 이인성은 일제강점기 최고 권위를 가진 공모전인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했는데요. 1929년 18살에 처음 입선한 후 1944년 마지막 회까지 연속 출품하여 경주의 상고개서로 대상에 해당되는 창덕공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인성은 대구의 후진양성을 겸한 양화연구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미켈란젤로로 불리는 익회대가 있습니다. 익회대는 군상 시리즈, 두루마기 입은 자화상 등으로 한국 사실주의 미술의 뿌리로 평가받는 화가인데요. 2015년 한국의 저명한 미술사가와 평론가 23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세기의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인물 중 2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익회대의 형인 이여성도 격구도 등의 작품을 남긴 조선 역사 미술가였습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주경이 있습니다. 주경은 서울 출생이나 유학한 후 대구에 정착하여 대구 미국문화원 원장과 한국미술협회 경북지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구 지역의 서양화단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주경의 작품 파라는 한국 서양화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추상화로 간주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극제 정점식이 있습니다. 정점식은 한국적인 현대화를 창작한 작가이자 기획자, 평론가, 교육자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한국 미술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거장입니다. 현재 대구 미술계 그리고 한국 추상미술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정점식 미술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 출신이거나 대구에서 주로 활동한 작가들은 한국 근대 미술을 주도했는데요. 이러한 선구적 활동은 현재 대구 출신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의 탄탄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영남 문화권의 중심도시로 오랫동안 전통문화를 꽃피우고 발전시켜 오면서 수많은 국악 명인들을 배출했습니다. 전국 명창대회가 대구 경상감령에서 열릴 정도로 대구는 판소리의 거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궁궐에서 소리할 수 있는 어전 명창으로 진출하기 위한 판소리 가왕전, 그 오디션이 대구 경상감령에서 열린 것입니다. 대구 가곡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한유신이 있습니다. 가곡은 금운고, 가야금, 장구 등의 반주로 부르는 전통 성악곡의 하나인데요. 18세기 대구 경상감령에 소속되었던 한유신은 가곡 관련 가창활동, 창작활동과 전성활동 등을 통해서 대구 가곡을 있게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 판소리 가왕의 칭호를 받은 판소리 명창 송흥록이 있습니다. 송흥록은 동편제의 시조로 평가되는 인물인데요. 대구 경상감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대구 지역에 판소리 씨앗을 뿌린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편제와 서편제는 판소리의 유파인데요.
그 구분의 기준이 되는 곳은 섬진강입니다. 또 한 명의 동편제의 가선으로 칭송받은 명창 박기홍이 있습니다. 박기홍은 대구 경상감명에서 나온 대구 기생조합에서 소리 선생을 했는데요. 박녹주 등 많은 명창들이 박기홍에게서 소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 권번에서 판소리 교육을 활발하게 한 박지홍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한 많은 국악인들이 박지홍의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지홍은 경북 국악원을 창설하여 대구 전통예술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00년대 일제강점기의 뛰어난 여류 판소리 명창으로 활동한 김초향과 김록주가 있습니다. 김초향은 조선성악연구회에 참여하여 판소리 발전에 기여했고요. 김록주는 대구에서 소리선생으로 크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동편제의 대가로서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전승자로 지정된 박녹주가 있습니다. 박녹주는 판소리 보존연구회장과 여성국악동호회장 등을 역임하고 조선성악연구회 등 판소리계 일선에서 크게 활약한 명창입니다. 또한 가야금 병창의 명인으로 유명한 향사 박귀희가 있습니다. 판소리와 창극에도 출중했던 박귀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병창의 전승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박귀희는 국악교육을 위해 국악예술학교를 설립하고 국악창극단과 가무예술단 단장을 역임했습니다. 근대기 최초의 영남민요학자로 평가받는 이재욱이 있습니다. 이재욱은 봄은 고양이로다로 유명한 서정시인 고월 이장희의 조카인데요. 이재욱은 일제강점기 영남지역 곳곳의 민요곡을 직접 채집 조사하여 영남전래 민요집으로 엮어서 민요연구를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대구아리랑을 아시나요? 1936년 대구아리랑을 취입한 대구 복무동 출신인 최계란이 있습니다. 대구아리랑은 기록상 최초의 대구 테마 노래인데요. 대구 근대역사관 등에 최계란의 대구아리랑 음반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무형문화재 판소리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명창 이명희와 주은숙 등이 있습니다. 이명희는 대구시 무형문화재 판소리 홍보가 예능 보유자이고요. 1990년 전주 대사섭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부에서 장원을 수상한 명창입니다. 주은숙은 대구시 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예능 보유자이고요. 1996년 역시 전주 대사섭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부에서 장원을 차지한 명창입니다. 이명희와 주은숙은 판소리 보급과 후진 양성을 위해 각각 영남 판소리 보존회와 주은숙 판소리 연구회를 설립하는 등 판소리의 지방화 시대 개척에 기여한 국악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국악인들 외에도 조학진과 정춘풍, 유성준과 김창환, 이화종선과 권검주, 강소춘과 김소향, 김소희 등 수많은 명창들이 국악인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영남 지역에서 크게 활동했습니다. 이처럼 전통의 국악 문화를 전승하고 후진양성 등으로 대구 국악의 기반을 다진 선구적인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선구자들의 역할을 토대로 해서 현재 대구 지역에는 수많은 국악단체와 국악인들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는 한국 연극 최초 연출가인 홍해성의 고향입니다. 또 한국전쟁 전후기에 대구로 자리를 옮긴 중앙국립극장과 국립극단을 통해 대한민국 연극을 한 단계 성장시킨 지역입니다. 이러한 연극사 속에서 대구 지역은 한국 연극 초창기를 개척했던 많은 선구자를 배출했습니다. 1918년 극단 신극좌를 창단한 김도산이 있습니다. 극단 신극좌는 대구 최초의 극단으로 평가되는데요. 김도산은 1919년 우리나라 최초 영화인 어리적 구토를 연출한 인물입니다. 영화 어리적 구토가 첫 상영된 10월 27일이 영화의 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1925년 대구에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만든 극단 대구 무대협회를 만든 안종화가 있습니다. 창단은 김도산의 신극자가 먼저 되었으나 극단 대표와 구성원들이 모두 대구와 관계가 별로 없고 창단 후 대구를 떠났기 때문에 안종화가 창단한 극단 무대협회를
대구 최초의 극단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극작가로 활동한 신고송이 있습니다. 신고송은 이상춘 등과 함께 1930년에 연극단체인 대구 가도극장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낳은 한국 최초의 근대극 연출가인 홍해성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홍해성은 개성학교에 진학한 후 일본 동경에 유학하면서 근대극을 익히고 연기와 연출 경험을 쌓았는데요. 홍해성은 연극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인생 모습을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주의에 입각한 연출을 최초로 도입한 대한민국 근대극의 선각자로 평가받습니다. 극예술연구회를 주도했던 홍해성은 최초의 근대극장인 동양극장의 전속 연출가로 활동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기에 대구 연극은 대구로 온 중앙국립극장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 대구에서 공연했던 배우들로는 최무룡, 황정순, 최은희 등이 있습니다. 당시 대구 중앙국립극장에서는 국립극장 연구생 제도가 있었는데요. 국립극장의 2대 극장장이었던 서항석은 국립극장 직속으로 연기 연구생들을 양성했는데요. 이때 하병천과 김대한, 최현민과 권혁진 등 국립극장 연구생들을 중심으로 영남연극회가 창립되었고 각 대학들의 공연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대구 연극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1958년 국립극장과 서울신문 공모의 희곡 우물이 당선되어 연극사에 큰 획을 그은 김홍곤이 있습니다. 희곡 작가이자 연극 연출가, 영문학자였던 김홍곤은 특히 셰익스피어 작품 해석과 강의로 유명했는데요. 김홍곤의 연출과 문학 세계는 이필동과 박상근, 김삼일, 홍문종, 최치민 등 지역 연극인과 탤런트 신충식 등 많은 배우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극단 연구생 출신으로 영남연극회에서 크게 활동한 하병천이 있습니다. 하병천은 극단 실험소극장을 만들고 경북학생극협회에서 배우로도 활동했고요. 지역 언론사 지면에 연극평론을 쓰고 경북연극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연극 발전에 기여한 극작가로는 국립극장 희곡 모집에 당선된 김홍곤과 이만택, 자유문학에서 등단한 최홍구와 현대문학에서 등단한 대표적 여성 극작가인 전옥주가 있습니다. 이 중 이만택은 1964년 국립극단 신협과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희곡 공모에 무지개로 당선되었는데요. 무지개는 배우 드물게 국립극장과 대구시립극단 창단 무대에 올려진 작품입니다. 극단 인간무대와 극단 원각사에서 대표를 맡은 이필동이 있습니다. 이필동은 한국연극협회 경북지부장과 한국연극협회 대구지부장을 역임했고요. 2007년부터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집행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연극은 물론 뮤지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연극 배우와 연극 행정가, 교사로 지역 연극 발전에 기여한 박상근이 있습니다. 박상근은 1969년 20대 후반의 나이에 제5대 경북연극협회 회장을 역임했는데요. 대구시립극단 창단 준비위원회의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대구시립극단 창단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원술랑, 늙은 도둑 이야기, 만화방 미숙이 등 200여 편의 연극과 뮤지컬에 출연하면서 대구 연극의 주춧돌 역할을 한 우전 김형규가 있습니다. 김형규는 2004년 우전 소극장을 열어 대구 대면 공연 거리를 형성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면서 대구 연극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했던 여러 선구적 개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뿌리내려진 대구 연극은 공연 특화 거리인 대면 공연 거리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연극인들에 의해 대구 고유의 연극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사 흔적 속에서 대구 출신이거나 대구에서 주로 활동한 영화계 선구자들이 많습니다. 여러 선구자들 중 영화 감독으로 크게 활약한 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기에 한국 영화계를 이끈 대표적인 감독으로 평가받는 이규환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이규환은 개성학교를 다니다가 일본 영화예술연구소 등에서 연출 공부를 했는데요. 1932년
자작 시나리오 임자 없는 나룻배로 감독 데뷔했습니다. 영화 임자 없는 나룻배는 대구 화원 유원지 사문진 나루터를 중심으로 촬영되었는데요. 항일 정신이 담긴 당대 최고의 리얼리즘 영화로 크게 성공하면서 한국 영화사에서 나운규의 아리랑과 함께 근대기를 대표하는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규하는 1955년 영화 춘향전을 감독하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영화 부흥의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요. 당시 서울 인구가 72만이었다고 하는데 서울 관객이 18만여 명이 관람했다고 합니다. 이규환 감독과 함께 일제강점기 한국영화계를 주도한 감독으로 김유영이 있습니다. 조선영화예술협회 연구부에서 영화를 공부한 김유영은 1928년 영화 유랑으로 감독 데뷔했습니다. 김유영은 영화 화륜, 애련송, 수선화 등을 연출하면서 일제강점기 영화계 발전을 이끈 거장이었습니다. 한국전쟁기 영화 태양의 거리를 연출한 영화감독 민경식이 있습니다. 민경식은 특이하게도 극장의 간판 화가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요. 영화 태양의 거리는 한국전쟁기 코리안 리얼리즘을 시도한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52년 개봉한 태양의 거리는 그 가족분들이 필름을 잘 소장해온 덕분에 한국전쟁기에 제작된 극영화 중 보기 드물게 현존하는 작품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제작된 영화들은 워낙 힘든 시기라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민경식이 연출한 영화 태양의 거리와 구원의 애정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촬영된 작품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대구에서 공동으로 영남영화사를 세운 조경하가 있습니다. 조경하는 영화 황진이를 대구 인력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에서 촬영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풍자 영화인 잘돼 갑니다와 김구 선생을 소재로 한 영화 광복 20년과 백범 김구 등의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으로 평가받는 박남옥이 있습니다. 박남옥은 1955년에 흑백 영화 미망인을 감독했는데요. 영화 미망인은 6.25 전쟁 중 남편을 잃고 어린 딸과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전쟁 전후 미망인들의 현실과 갈등을 여성 감독 특유의 시선으로 연출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영화 미망인은 동아출판사 사장이던 형부와 언니에게서 투자 지원을 받아서 제작했는데요. 영화 촬영 당시 태어난 지 2달도 안 된 딸을 맡길 데가 없어서 등에 업고 다니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여 명에 달하던 스텝 식사를 직접 준비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영화 이동차로 쓰였던 리어카에 올라앉아 고무신 차림으로 레디 고를 외쳤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박남옥 상을 제정하여 한국 최초 여성영화 감독 박남옥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한국 초기 영화사에 특별한 업적을 남긴 영화감독을 많이 배출해내었습니다. 한국 영화의 뿌리 역할을 한 이들 선구자들의 영향은 매우 큰데요. 이들의 활동 이후 대구는 걸출한 영화감독들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영화 오세암과 접시꽃 당신, 학생 부군 신이 등을 연출한 박철수 감독이 있고요. 한국 독립영화의 효시로 꼽히는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으로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 표범상을 차지한 배용균 감독이 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까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명으로 영화 고래사냥 시리즈와 기쁜 우리 젊은 날 등을 연출한 배창호 감독과 영화 오아시스로 베니스 영화제 특별감독상과 국제영화 비평가연맹상을 수상하고 초록물고기와 박하사탕 등을 연출한 이창동 감독, 그리고 영화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플란다스의 개, 괴물 등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뿌리 역할을 한 선구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대구 지역에서 많은 영화계 거장들이 배출된 것입니다. 한말과 일제강점기 대구 지역에는 춤과 음악, 즉 무각을 갖춘 전통 예인들이 참 많았는데요. 대구 지역 초창기 무용계를 개척한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무용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한국무용의 시작은 박지홍과 정소산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구 지역 건본에서 전통춤 교육을 활발하게 한 춤과 소리의 명인 박지홍입니다. 건본이란 일제강점기의 기생조합으로 직업적인 기생을 양성하던 교육기관을 말하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춤과 음악을 전승시키고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권번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활동한 많은 춤꾼들이 박지홍의 지도를 받았는데요. 광복 후에도 박지홍은 남산동에 경북국악원을 창설하여 춤과 소리 등 전통예술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중여악 출신으로 1920년대 대구에 정착하면서 공중춤의 전통을 전성보존한 선구자인 정소산이 있습니다. 정소산은 1926년 정소산 고전무용연구소를 설립하여 공중무용과 살풀이춤, 성무 등을 가르쳤습니다. 정소산은 최이선 등과 함께 1958년 경북무용협회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박지홍의 예맥을 이은 춤은 현재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춤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달구벌 입춤의 최희선과 살풀이춤의 권명하 등이 있습니다. 1948년 경북국악원에 입문한 최희선은 1957년 대구에서 최희선 무용연구소를 열었고요. 달구벌 입춤의 대가로서 서울로 활동 지역을 넓혀 대구춤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1960년에는 민속예술단의 일원으로 파리 공연에 참가하기도 한 최희선은 1988년 달구벌 전통무용연구회를 조직해서 대구로 이어지는 박지홍류 전통춤을 정리하고 전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역시 박지홍에게 사사받은 권명하는 대구무용문화재 9호 살풀이춤의 보유자입니다. 1964년에 경북무용학원을 개원했고요. 1958년 제1회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최우수상을 받는 등 민속경연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소산의 춤세계를 사사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백년욱이 있습니다. 백년욱은 2015년 대구시 무형문화재 18호 정소산 수건춤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어서 현대무용 분야입니다. 근대기 세계적인 무용가였던 최성희가 1930년대 대구에서 공연을 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전통춤과는 다른 이국적 스타일의 현대무용 공연의 시작이 1930년대부터 대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대구에서 현대무용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개척한 인물로 김상규가 있습니다. 김상규는 대구는 물론 대한민국의 1세대 남성 무용가로 평가받는 인물인데요. 1922년 군위에서 태어난 김상규는 여성들도 하기 힘든 시절에 남성 무용수로서 대구의 현대무용을 개척한 선구자입니다. 김상규는 신무용연구소를 개소하고 김상규 무용단을 창단하면서 대구 망경관에서 신무용 발표회를 통해서 무용보급을 활발히 했는데요. 김상규는 한국전쟁기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 경북지부에서 무용위원장을 역임하고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경북지부와 대구지부의 초대 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대구 현대무용의 뿌리를 내리게 한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초창기 현대무용계를 이끈 인물로 정막이 있습니다. 정막은 경북무용협회의 창립을 주도한 인물인데요. 춤 실현자이자 연출자 그리고 무용평론가 등의 활동을 통해 춤의 진화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립무용단의 초대 안무자로 활동한 김기전이 있습니다. 김기전은 1961년 대구 발레 아카데미를 창설했는데요. 1972년 MBC-TV 목요 발레 프로그램에 무용 방송을 함으로써 무용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신명여학교와 경북대 등에서 포크댄스를 무용교육 커리큘럼으로 가르친 임성애가 있습니다. 임성애는 대구 지역 공교육에서 처음으로 무용교육을 시작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대구 경북무용협회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경북예술고등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친 김경자가 있습니다. 김경자는 무용 발표회를 통해 발레와 한국 무용의 혼성작품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립무용단의 제2대 안무자로 12년간 예술단을 이끈 구본숙이 있습니다. 구본숙은 해외 교류의 물꼬를 트고 무용 관람층도 넓히는 등 든든한 줄기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격동의 시기에 무용의 씨앗을 뿌리고 대구 무용계의 초창기 현대무용을 이끌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춤을 통해 예술적 혼을 고취시키고 또한 무용의 지평을 연
선구적 무용가들로 인해 대구 무용계는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구 지역에 건축을 태동시키면서 초석을 세운 건축예술의 선구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대구에 건립된 최초의 서양식 건물은 1902년 고딕 양식으로 건립된 계산성당입니다. 계산성당의 설계는 프랑스인 신부 로베르가 맡았는데요. 근대기 대구의 건축물들은 자본과 시공기술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대부분 서양인 선교사나 외국인들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22년에 건립된 조양회관의 설계는 지역 출신 인물이 맡았는데요. 조양회관을 설계한 사람은 윤학기입니다. 조양회관은 아침 해가 비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일제강점기 서상일이 건설한 근대 교육의 산실로 평가받는 건축물입니다. 당시 보기 드물게 외국인이 아닌 지역 출신 윤학기가 설계를 함으로써 대구 근대건축의 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양회관은 대구 달성공원 앞에 있었고요. 지금은 대구 망우당공원에 이전 복원되어 있습니다. 대구 사람들에 의한 대구 건축, 즉 대구 건축 역사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52년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청구대학에서 건축교육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대학에서의 건축교육은 대구가 지방 최초였습니다. 이때 조자룡, 정경훈 등이 전임 교수로서 많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직접 현상 설계에도 참여하면서 대구 건축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조자룡은 지역 현대건축의 1세대로서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본관과 경북대학교 본관, 동산병원 본관 등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 이광로가 구 대구시청사, 현재의 대구광역시의회 건물을 설계했는데요. 현재 대구광역시의회 의사당 건물은 원래 1956년부터 1993년까지 대구시청 청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청구대학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구 현대건축의 중흥을 이끈 건축가로 평가받는 정경훈이 있습니다. 정경훈은 김인호, 김현산과 함께 경북대학교 법정대학과 현 대구시청 상격청사인 구 경상북도 도청사 등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정경훈은 앞산 충원탑,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과 영남이공대학교 중앙도서관 등 당시 대구의 최고 건축물들의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정경훈은 1962년 한국건축가협회 경북지부가 결성될 때 초대 지부장을 역임했고요. 후당 김인호와 김현산, 윤옥 등과 같은 거장들을 지도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건축교육과 작품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1963년 시행된 건축사법 이후 대구 경북 지역 최초의 건축사이며 구 대구백화점 본점 건물을 설계한 고만권이 있습니다. 고만권이 설계한 대구백화점 본점은 1969년 당시 10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한강 이남에서는 보기 드문 고층 건물로 오랫동안 대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온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대구 두류공원의 228 민주운동 기념탑 등을 설계한 김현산이 있고요. 대구 전시 컨벤션 센터인 엑스코를 설계한 윤영도가 있습니다. 윤영도는 지산장학회를 설립했는데요. 지산장학회는 현재에도 건축문화 창달의 기수가 되는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건축 역사를 얘기할 때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는 선도적인 인물로 후당 김인호가 있습니다. 1956년 청구대학을 졸업한 김인호는 27세에 대학 전임 강사로 임용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문화와 체육, 교육시설이 많이 건설되었는데요. 김인호는 춘천 실내체육관과 대전 충무체육관, 대구 스포츠센터와 대구 두류축구장 등 전국의 많은 체육관을 설계했습니다. 그중 1966년에 당선된 대구체육관, 구 경북실내체육관 현상 설계는 1971년 제1회 한국건축제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마치 UFO와 같은 모습을 한 대구체육관은 신라 화랑이 전투할 때 사용했던 투구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한국 건축사에서도 중요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호는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서울 잠실야구장 설계의 최우수 작품으로 당선되어 지역 건축가로서는 유일하게 올림픽 경기장 설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교육문화시설로 현재의 대구 콘서트하우스 건물인 대구 시민회관 현상 설계를 맡았고요. 경북대학교 대강당과 대구 문화예술회관의 현상 설계를 맡음으로써 전국적인 대표 건축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김인호는 문화재와 전통 건축의 복원과 설계도 많이 했는데요. 허물어져 있던 불국사 경내를 복원하고 경주 화랑연수원, 대구향교 명륜당 복원, 영남제일관 이전 복원, 동화사 동화문과 단양 구인사 등 수많은 전통 건축을 설계했습니다. 김인호는 한국건축가협회 경북지부장과 대구지부장을 역임했으며 1985년에는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한국예총 대구지회장을 역임했는데요. 대구를 상징하는 대표적 건축가이자 예술인이면서 지역 문화계에서 건축의 위상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건축계의 위상을 높이고 인재 배출에도 크게 기여한 대구 건축의 거목 후당 김인호의 건축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8년부터 후당 건축상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 지역에 근대 건축을 태동시키면서 기초를 닦은 개척자들의 역할로 인해 대구 지역의 건축예술은 한강 이남에서 수준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왕성한 건축활동을 이어가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의 시초는 일반적으로 183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한 다게르의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 사진가는 1895년 김규진이 서울의 중구 소공동에서 오픈한 천연당 사진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사진의 토양을 형성한 선구자 중에는 우선 최계복을 들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최계복은 대한민국 1세대 사진작가로 한국 사진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인데요. 최계복은 지역을 넘어서 사진하면 대구의 최계복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예술사진뿐만 아니라 신문사진, 현장사진, 광고사진 등 다양한 영역을 최초로 시도한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계복은 각종 전국 단위의 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했는데요. 1930년대에 조선일보가 개최한 한국인들의 사진 공모전인 남양사진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이 공모전에서 최계복은 여름교회와 여름구상이 연속으로 1위로 선정되어 대구 지역 사단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최계복은 안월산, 구황산 등과 함께 대구 아마추어 사후회를 결성했는데요. 대구 아마추어 사후회는 대구 경북 사진문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국방부 소속 종군 사진가로 활동했으며 한국사진예술학원을 설립해서 사진술의 일반화와 후진 양성 교육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계복은 1942년에 한국인 최초로 백두산 천지를 촬영한 작가이고요. 그리고 해방 후 국토 규명운동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당시 독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비평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구황삼이 있습니다. 구황삼은 1940년대부터 대구에서 사진작가로 입문하여 작품 군동을 통해 공모전에서 특선을 수상했습니다. 대구 아마추어 사후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한 구황삼은 1960년대까지 국내 유력 일간신문과 전문 잡지인 사진문화 등의 사진이론과 비평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독보적으로 사진 비평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구황삼은 사진은 우성의 시, 시는 유성의 사진으로 얘기했는데요. 사진은 소리 없는 시요, 시는 소리 있는 사진으로 묘사하면서 시와 사진을 하나의 이미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 사진 문화와 사진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데 일조한 안월산이 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최계복과 함께 대구 아마추어 사후회에서 활동한 안월산은 해방 후 최초의 사진 공모전인 건국사진 공모전에서 작품 1심으로 준특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안월산은 1954년에 대구 사후회를 주도적으로 창립해서 오랫동안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 월산 사진학원을 열어서 대구의 사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후진 양성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 사진계의 초창기 흐름을 주도한 인물로 최계복과 구황삼, 안월산 외에도 임창윤과 박영달, 김진욱과 강영호,
홍사영과 배상하, 신영국 등을 비롯한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김진욱은 1955년 미국 공보원 전시실에서 대구 최초의 개인전인 김진욱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1955년의 김진욱을 시작으로 홍사영, 박영달, 임윤창과 김석하 등 많은 작가들이 개인 사진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신문사 사진부에 근무하면서 지역 신문사진의 기초를 닦은 배상하가 있고요. 1955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개최한 제1회 전국 어린이 사진 공모전에서 앗터졌다로 1위를 차지한 신영국이 있습니다. 1960년에는 김원영과 이홍식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컬러 사진 개인전을 개최했는데요. 이는 컬러 사진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근대기 많은 사진 예술인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근대사진사에 한 획을 그으면서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들의 선구적 역할로 대구는 한국 사진의 수도로 평가되면서 대한민국 사진 역사에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성을 배경으로 하여 2006년부터 전국 유일의 사진 비엔날레인 대구사진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연예예술에 있어서 대구 출신이거나 대구에서 주로 활동한 유명한 대중가수와 작사가, 작곡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 가수 활동과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대구 연예예술의 초창기 개척자 역할을 한 인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에 주로 활동했던 가수로 가요 나그네 서름으로 유명한 백년설이 있습니다. 백년설의 나그네 서름 이 곡은 1940년에 발매되었는데 당시 10만 매를 넘는 판매고 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1940년 당시 대구 지역의 인구는 약 18만 명이었으니 어느 정도의 인기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백년설은 그 후로도 유명한 번지 없는 주막과 대지의 항구 등의 히트곡을 계속 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46년에는 대구 KBS 가수 분과위원장을 역임한 강남달과 대구 1호 가수로 평가받으면서 6.25 전쟁에 종군 연예인으로 참전했던 고화성 등이 중심이 되어 광복 후 전국 최초의 연예인 모임인 대구 음악구락부를 조직했습니다. 구락부란 클럽, 단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구는 물론 우리 대중가요계에서 크게 활약한 인물로 강사랑과 박시춘, 그리고 이병주와 김학송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강사랑과 이병주, 김학송은 대구 연예예술인협회 초대에서부터 6대까지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초창기 대구 지역 연예예술의 토대구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강사랑과 박시춘은 한국 최고의 작사, 작곡가로서 함께 유명한 가요, 감격시대와 전선야곡, 굿세어라 금소나 등을 창작했습니다. 감격시대는 일제강점기 나라 빼앗긴 우리 민족에게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노랫말을 전달했고요. 굿세어라 금수나와 전선야곡은 6.25 전쟁 당시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을 상징하면서 대구에서 탄생한 유명한 가요입니다. 대부분 굿세어라 금수나의 탄생지가 부산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대구 교동시장 앞이었습니다. 이병주는 1947년 대구의 첫 레코드 회사인 오리엔트 레코드사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당시 오리엔트 레코드사는 한국 음반 산업의 메카로 평가될 정도로 입지가 대단했는데요. 특히 6.25 전쟁기 대구가 대중예술의 황금시장으로서 한국 가요의 맥을 잇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발표한 가요 비 내리는 고모령, 신라의 달밤, 굿세어라 금수나, 럭키서울, 전선야곡 등은 가요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때 가수 활동을 한 인물로 고등학생 가수이자 빨간 구두 아가씨로 유명한 남일애가 있습니다. 남일애는 1958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주최한 전국 신인가수 콩쿠르 대회에서 특등을 수상하면서 혜성같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청포도 사랑, 사랑의 메아리 등을 노래한 가수 도미가 있고요. 마음의 자유천지와 영화 주제가인 두 남매 등을 노래한 방운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야곡을 부른 신세영과 님, 럭키모닝 등을 노래한 박재란 등이 크게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출신의 정훈이는 1970년 일본에서 열린 제1회 동경국제가요제에서 안개로 월드베스트 10에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한국 가요사에 큰 영향을 남긴 연예예술인들을 많이 배출해내었는데요. 이들 초창기 개척자들의 활동은 많은 연예예술인들을 배출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포크송 붐을 일으켰던 전설적인 가수, 노래하는 음유시인 김광석이 있고요. 그리고 가요 당신의 의미와
영화 찰랑찰랑 등을 노래하면서 여성 가수 최초로 대한가수협회장을 역임한 이자연이 대구 출신입니다. 또 아주 오래된 연인들과 신인류의 사랑 등을 노래한 한국 최초의 프로듀스 그룹 01로비의 장호일과 정석원이 있고요. 배송이의 사랑을 노래한 여고생 가수 양파와 세계 한류 시장을 주도하는 BTS의 슈가와 비 등 수없이 많은 연예예술인이 바로 그들입니다.